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고민 상담을 통해서 제 생각과 조언을 좀 공유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고 계신데 오늘도 제 설명란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정성껏 이메일을 써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채택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럼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들의 군에 있을 때 빼고는 이런 메일은 난생 처음 보내봅니다. 혹시나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야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감추고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57세입니다. 누구보다 절약하면서 그냥 분수에 맞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있고 그래봤자 지금은 아들과 둘이서 일하는 자그마한 공장입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절약을 하면서 가끔은 공장에 가서 도움을 주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게 제일로 힘들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출근 거리가 왕복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걸리는 공장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골 쪽에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가 꽤 되는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출퇴근 거리가 있어 종종 남편이 졸음운전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 회사가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러다 남편이 사고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가 가까이 이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제 남편분하고 그리고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왕복 출퇴근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에 살면서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 대중교통이 아닌 운전을 하면서 이제 4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을 이제 출퇴근하는데 소요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내분께서 보면서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이사를 했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어떤 집이든 샀어야 했는데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팔고 나온 집도 2억 이상 오르고 전세로 들어온 집도 2억 이상 오르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윳돈도 없는데 이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이 6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팔면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을 팔고 내가 전세로 가는 그런 선택, 월세로 가는 선택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버리고 내가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게 되면 이 주택을 팔고 난 후에 다른 주택으로 자산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다른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갔다는 거죠. 안타깝죠. 전세를 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값도 지금 2억이 상승을 했고 전세금도 2억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6천만 원을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비용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 대출 비용을 갚으면서라도 이 1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내 삶의 주거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게 됐을 때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 주거지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산의 이동을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자니 너무 올라 있고 내가 남한테 폐만 안 끼치고 열심히 살면 앞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튜브를 늘 보면서 분양 정보를 보고 청약을 넣고 있지만 가점이 나오지 않아서 당첨도 힘들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약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니면 저렴한 곳을 찾아서 집을 사야 하는지, 그러면 남편 생각해서 집을 팔고 이사한 게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밤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투자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자고 하는 공간인데 열심히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온 내 30년은 무엇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할지 그냥 전세에 살아야 할지 임성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 사연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퇴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4시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커서 회사의 근처로 집을 이전했다는 거죠. 기존 주택을 팔고. 그랬는데 양쪽의 집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판 집도 2억이 오르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도 2억이 올라서 전세금 역시 지금 많이 올려줘야 되는, 6천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구축의 아파트라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의 주택을 팔았는데 전세로 왔는데 이제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두 번째는 기존에 계속 전세로만 살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안 되니까 전세를 계속 살기에는 부담이 너무 되니까 구축의 아파트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는 전세가가 계속 오르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연자분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집이 과연 필요하신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묻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인정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1,000조가 넘게 이제 화폐를 또 푼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은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50%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기를 원하고, 정부도,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거래가 돼야지 세수 확보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주택 가격은 우상향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사를 가고 2년이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사를 가고 내 주거지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없는 분들이라면 구축의 아파트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실거주로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구축의 아파트를 살 때는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구축의 아파트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여기서 많이 벗어나거나 학군 수요가 없다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지방에 뚝 떨어진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죠. 그런 아파트는 전세를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살면서 주거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오를 거고,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통해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주택을 보유한다고 해도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무주택이면 추첨제를 신청했을 때 우선 배정을 75%를 해줍니다. 그런데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8호제곱미터를 이제 청약 신청을 했을 때는 25%를 무주택자와 경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죠. 하지만은 로또를 한 장 사는 거랑 로또를 100장 사는 거랑 될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추첨은 1주택자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청약의 추첨제만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구축의 아파트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이 1주택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청약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리스크는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서 살면 돼요.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다시 주택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2살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현업에서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그런 분야들을 다뤄보고 그리고 경험한 거에 의한 체득한 결과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택 공급 물량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 예전에 인허가 받았던 물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3기 신도시나 주택 그 공급 확대 방안은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이 확정돼도 2, 3년의 기간이 걸려야지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입지가 좋은 곳을 선별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이 남편분에 대한, 이 아내분이 사연을 주셨지만 저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남편분께서 4시간 동안 왕복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이제 집에서 운전을 하면서 왕복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회사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전세를 왔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남편분 입장의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남편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 거거든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색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 스스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주택의 문제 또는 전세의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 가정이라고 하는 불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의 틀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분과 이 자녀분, 아드님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삶의 이유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까지 침투가 돼서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남편분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안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있는 지역에 인근에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주택을 매입하고 난 후에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의 기회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1주택을 내가 산다고 해가지고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청약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조정이 되거나 하락기를 맞게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신규 주택으로 미계약 물량이라든가 또는 자녀 세대 물량들이 있는 것들을 잘 보신 다음에 그런 물량들을 선택해 가지고 신규 아파트로 진입하는 것들도 항상 염두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축을 산다고 청약의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축의 아파트를 하더라도 내 생활 기반이 강한 아파트라면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오늘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고민 상담으로 그리고 진실성 있는 조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